예, 강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어, 오늘부터 이제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제 상법을 공부를 하게 됐습니다. 그 우리가 이게 매년 내가 좀 사람이 게을러서 그런데 올해도 교재가 조금 늦어가지고 이번 주 금요일 날 책이 나온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화수목 이렇게는 가제본으로 좀 보시게 됐습니다. 이거 원래 이제 강의를 할 때 뭐 앞에 뭐 개관, 뭐 오리엔테이션 이런 게 조금 있어야 되는데 이런 거를 제가 잘 말을 못 하거든요. 그래서 뭐 상법이란 무엇인가 뭐 근데 이런 거를 잘 못 합니다. 그냥 조금만 앞에 뭐 몇 가지만 하고 바로 진도 나갈게요. 이게 우리가 앞으로 이제 공부를 할 그 내용인데 여기에 원래 법전에는 사편하고 편의 보험법, 배상법 이런 게 있는데 이거는 뭐 우리 시험 범위는 아니고요. 나머지 것들 요게 이제 그 출제가 되는 게 이제 완전히 이거는 뭐 그냥 묵계로 묵시적으로 이제 확정이 되어 있는 거죠. 앞에 총칙하고 상위가 8개가 나오고 헌법, 수표법에서 8개가 나오고 나머지는 모두 다 회사법에서 나옵니다. 꼭 그거 같죠. KBS TV에서 하는 뭐그 스폰지 그런 것 같죠. 상법은 내모인 내모이다. 상법은 민법의 특별법입니다. 이거는 뭔가 하면 모든 내용이요. 일단 깔고 하는 거는 아래쪽에 베이스로 이제 깔고 하는 건 민법입니다. 그런데 민법이요. 이게 사실은 사실을 공부하는 학생들한테도 이게 가장 힘든 과목입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공부를 하는 사람이 뭐 예를 들어서 지금까지 한 뭐 10시간 정도 공부를 해서 시험을 친다. 10시간 중에 거의 6시간을 민법을 공부를 합니다. 사시에서도 그렇습니다. 절반 넘게 투입이 되는 게 민법입니다. 우리는 그걸 못 하거든요. 할 수가 없는 거죠. 이거를 뭐 따로 우리가 민법을 공부를 하는 거는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니까 불가능하니까 그래서 앞에 총칙하고 상행위 부분에서 사실은 출제가 되는 건 8문제밖에 출제가 안 되는데 이분이 출제 그 비율에 비해서는 우리가 투자하는 시간이 좀 더 많을 겁니다. 그게 왜 그런가 하면 앞에서 민법을 좀 계속 여러분들한테 민법의 기본적인 내용들을
아주 쉬운 말로 그야말로 길 가던 초딩도 알아들을 정도의 쉬운 그런 표현으로 계속 설명을 할 겁니다. 그래서 듣다가 보면 아이고 맞아 뭐 이런 쉬운 것까지 설명을 하시나 뭐 이런 느낌이 들 텐데 그게 머릿속에 떠나면 그러면 아주 끔찍하게 암기 과목으로 바뀌게 됩니다. 민법의 베이스가 만약에 흔들리게 뭐 흔들리는 것도 아니죠. 없으니까 아예. 그래서 민법의 베이스를 뭐 모르게 되면 이걸 모든 조문을 전부 다 암기를 하는 식으로 해야 되니까 앞부분에서 약간 진도가 떨어지는 건 그런 민법 때문입니다. 그거 하고 그 다음에 이게 출제가 되는 걸 보면은 과거에는요, 제가 회계사하고 세무사하고 상법을 강의를 한 게 올해가 보자 횟수로 한 6년, 7년째 이제 접어드는 것 같은데 7년 맞지요? 회계사 상법 시간 7, 8이 나오니까 그런데 과거에는 이게 출제가 되는 게 거의 다 조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뭐 쉽게 말해서 법 조문만 달달 외우면 40문제 가운데 거의 한 25문, 한 26문제 정도는 정답이 찍어질 정도로 조문만 알아도 아주 뭐 그래서 한 예를 들어서 25문 정도를 조문으로 다 찍고 나면 나머지 15문제는 눈 딱 감고 찍기만 찍어도 거의 한 28문제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정답이 그런데 그 요즘은 안 그렇죠. 이거는 뭔가 하면 문제를 만들 때 뭐 어쩔 수 없이 조문이 나오기는 나옵니다. 그래서 1번부터 5번까지 그 객관식 지문 안에서 조문의 내용으로 이제 집어넣는 게 보통 한 2개 정도 이렇게 들어가고 거의 대부분의 문제에 대법원이 뭐라고 했는지 대법원의 판례를 묻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제가 과거에 회계사 강의를 시작할 때만 해도 판례를 과연 학생들한테 이걸 언급을 하는 게 사시도 아니고 회계사를 공부하는 학생들한테 판례를 어느 범위까지 언급을 해야 되는가 그걸 막 갈등을 하고 그랬었는데 요즘은 갈등이 완전히 해소가 되었습니다. 요즘은 사시하고 똑같이 판례를 하거나 오히려 사시보다 더 많이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워낙 이게 대법원 판례가 많이 나오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그것 때문에 좀 이걸 어떻게 판례를 다 외우나 조문 외우기도 힘든데 그런데 오히려 실제로 시험을 봐보면은 대법원이 뭐라고 했는지 그거를 찍는 거는 더 쉬울 겁니다. 뭔가 하면 제가 강의를 하다가 제가 잘 쓰는 말로 구연동화 뭐 이런 말 쓰는데요. 옛날에요 뭐 이런 일이 있었대요 이런 식으로 시작하는 문구가 막 나오거든요. 그게 전부 다 판례입니다. 그래 그거 듣기는 참 부드럽게 잘 들릴 것이고 그걸 이제 듣고 나면 그 교재를 읽으면 판례의 내용 이런 거는 실전에 들어가서 어렵진 않을 것인데 어쨌거나 이게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거의 모든 문제에 조금이라도 판례가 다 섞여 있습니다. 그거 하고 물론 조문은 이제 뭐 기본적으로 이제 공부를 하셔야 하는데 요 조문을 공부를 하실 때 조문을 우리가 저 나중에 여러분이 금요일 날 이제서 구입을 하게 되는 상법 신강의 교재가 참 미안한 이야기인데 교재가 좀 많이 두껍습니다. 한 이번에 올해 거의 1000페이지 992 뭐 하여튼 이렇게 나옵니다. 이거를 이 두꺼운 교재를 가지고 안에 조문을 물론 숙제를 하셔도 되겠지만은 그래서 조문의 내용 가운데 실제로 우리가 그 공부를 하게 되는 조문이 말이죠. 약 1000개 정도의 조문이 있습니다. 상법전하고 언법하고 수표법. 이게 그런데 모든 조문이 다 출제가 되는 그런 건 아니고요. 뭐 지금까지 제가 출제 경향을 보니까 이 가운데서 많이 출제가 되면 한 600개 정도. 그러니까 나머지 한 400개 정도는 조문이 있기는 있는데 안 묻는 조문들, 뭐 지금까지 출제를 전혀 안 했던 조문들이 거의 뽑아내면 한 400개 가까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제가 언급을 안 할 거고
요거는 이제 제가 강의를 할 때에 법전을 열어 보십시오. 이런 식으로 이제 법전을 그 뭐 몇 조, 14조, 24조 이런 식으로 이제 제가 이야기를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걸 법전에다가 요거는 강의를 할 때 우리가 언급이 이루어졌던 언급이 되었던 조문이다. 어떤 식으로든 표시를 하셔야 됩니다. 밑줄을 긋든 별표를 하든 체크 표시를 하든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하시면 이게 나중에 조문에 메모가 되어 있건 밑줄이 꺼져 있건 요것만 쫙 이렇게 모아보면 한 600개 정도가 될 겁니다. 요 안에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든 꼭 표시하셔야 됩니다. 그거하고 왜 이거를 이제 표시를 하라고 그러는가 하면 물론 우리가 기본서를 1000페이지 가까이 되는 기본서를 시험 치기 전에 바로 시험 치기 바로 직전 날 1000페이지를 읽고 들어간다. 그러면 참 좋은 일인데 안 될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마 회계학이나 세법은 바로 시험 치기 직전에 글쎄 1차 시험은 그것도 쉽지가 않겠지만 1차를 합격을 하고 2차까지 수련을 하고 나면 바로 2차 시험 치기 직전에는 한 이틀 정도면 회계학이든 세법이든 이렇게 쫙 뭐 스크린 한다고 부르든 뭐라고 부르든 찍기라고 부르든 그게 이제 되는데 그거는 여러분들이 그 회계하고 세법을 전문적으로 공부를 했기 때문에 아주 두꺼운 교재를 2차 시험 치기 바로 직전에 한 이틀 만에 막 이따만한 책을 읽어내셔야 되거든요. 그 실제로 그렇습니다. 사시 쪽에서도 민법이 그 저 교과서 두께가 약 한 보자 2,700페이지 민법이 그 정도 되거든요. 그거 딱 사시 2차 시험 치기 바로 직전에 수험생들이 이틀이면 읽어냅니다. 그건 아니 그럼 천재들이란 말인가? 그게 아니고 민법을 기본적으로 사시 2차 시험 치기 전까지 한 4년 5년을 다 공부를 하고 적어도 4년을 읽고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마지막에 그 읽어내신다면 그런데 여러분들이 법 과목을 공부를 하신 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마지막에 시험치기 1차 시험치기 뭐 하루 전에 나는 상법이 1000페이지가 넘어가더라 그런 괴물은 없습니다. 그렇게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에 시험치기 딱 하루 전에 이틀 전에 상법을 이제 도전할 때는 조문을 일배를 하셔야 되는데 두꺼운 이걸로는 힘들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법전을 이제 준비를 하는 겁니다. 법전 한 600개 정도는 요거는 하루 만에 읽어지거든요. 표시를 해둔 거는. 이런 이야기 하니까 벌써 마음이 무겁지요. 그죠? 그거 하고 그 다음에 또 요즘은 이론 문제가 또 나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는 뭐 정말로 이건 뭐 저 내가 봐서는 이런 식으로 출제하는 게 바람직한지 그거는 모르겠는데 여러분들한테는 하기에 참 부끄러운 이야기이긴 한데 여러분들 그저 매년 1차 시험 치고 나서 문제가 나오잖아요. 내가 상법을 강의를 한 게 해수로 15년입니다. 사시 강의 했던 것부터 뭐 여러분들보다는 좀 많이 했죠. 내가 그런데 공인회계사 1차 시험 출제가 된 거 매년 풀어보면 시간을 딱 정해서 풀거든요. 한 25분에서 30분. 매년 2개씩 틀립니다. 만점을 받은 적이 지금까지 한 번도 없습니다. 이게 가끔 이제 글이 올라옵니다. 그 사이트 상법.com 뭐 이런데 지금은 제가 운영을 안 하는데 그래서 학생들 뭐 이야기를 할 때 이번에 뭐 선생님 강의 듣고 뭐 상법을 만점을 받았습니다. 누구 강의를 들었을까 뭐 그래서 내가 모르는 문제가 분명히 2개가 있었는데 그래서 이게 정말로 어렵게 나옵니다. 진짜 대단한 문제들이 나옵니다. 이거는 그 이론, 뭐 이론이라고 부르든 학설이라고 부르든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할 때 이게 지금 시중에 나와 있는 그 대학교 출제 위원급 교수님들이 쓴 책이 약 40종 정도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 40종 정도가 되는 그 교과서들 가운데 적어도 하다못해 한 75%, 80% 정도의 교수들이 견해가 일치가 돼 있다. 그러면 그걸 통설이라고 부른다고요. 그거는 출제를 합니다.